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기를 안고 정말 소중한 보물처럼 아까 이영현 사장님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문득 43년 전으로 추억을 소환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제목은 뉴스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이 자세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마음을 먹고 이 뉴스킨을 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 작은아이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지금은 손녀가 넷이죠. 여기 제일 큰 손녀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작은 손녀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우리 아들네 큰 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요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냥 쳐다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자신의 미래, 부모님의 미래,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선택했겠지만 저 역시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제 인생을 걸고 시작했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서울 송파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뉴스킨을 만나게 되었죠. 제가 이 일을 하기 전부터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꼽아라 한다면 전 저희 친정아버지를 꼽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사업을 크게 하셨었어요. 저는 1953년생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면 60년대 보릿고기 어쩌고 할 때인데 전 그런 거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자가용 타고 학교 다녔어요. 그것도 기사 있는 자가용.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 완벽한데 하나의 흠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영향으로 제 사춘기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좀 활동하라고 저를 걸스카우트도 시키고 JRC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걸스카우트 하면서 배웠던 그 사랑, 1일 1선, 이것이 제 평생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걸스카우트에서 배웠던 1일 1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모든 일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월급쟁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번데기 장사를 해도 지 일을 해야지 월급쟁이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고방식이 저희 6남매한테는 딱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일에 대한 것을 했었고 학원을 할 때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 저희들한테 가르쳐준 교훈 중에 큰 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첫째는 돌아서는 우물에 침 뱉지 말아야. 그건 뭐냐면 한번 관계를 맺으면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내가 이 우물 언제 먹겠노 하고 그 우물 침 뱉고 돌아서면 그 우물물 꼭 먹을 날이 찾아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한 번은 만나면 한 번은 헤어지게 되어 있는데 헤어질 때가 만날 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월급쟁이 하지 마라. 둘째, 헤어질 때 잘해라.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큰 기업에서 복지회관 관장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사주조합이다 마을군거다 이런 모든 것이 제 관할에 있으면서 큰 돈을 만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떡 장사가 떡을 만지면 떡고물을 먹게 돼 있다. 근데 떡고물의 맛을 들이면 떡 맛을 잃어버린다. 모든 거래는 한 점 부끄러 먹게 정직하게 하라 얘기하셨어요.
이 세 가지 가르침이 지금까지 제 삶을 살아오는데 큰 근간이 되는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제 스폰서인 김경주 사장님을 통해서 뉴스킬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학원은 송파에서도 잘 나가는 학원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학원 옆에 큰 학원이 하나 새로 차리고 들어왔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7명이 딱 차리고 들어왔어요. 제가 밥 먹고 점심시간에 그 학원 앞을 지나면 가슴이 답답해오는 걸 느껴요. 쟤들은 왜 하필 여기다 차렸냐, 좀 딴 데 가서 차리지, 이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저희 경쟁력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생각해 보니까 5년은 내가 앞으로도 자신 있는데 10년 뒤는 자신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때 뉴스캔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캔을 설명을 듣고 한번 해보겠다 결심을 했고, 알아보기 위해서 참석한 이 첫 번째 컨벤션이었어요. 1996년 10월에 있었던 이 첫 번째 컨벤션에서 저는 이 회사와 평생 함께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계기는 컨벤션의 내용도 물론 좋고 회사의 규모 모든 프로그램 너무 좋았지만 바로 이 그때 발표했던 포스포굿이었어요. 스티브 런드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 이비병에 걸린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북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이 이비병 어린이들은 치료약이 없어서 20살을 못 넘기고 죽어간다. 이들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느냐. 그래서 뉴스캔은 스탠포드와 함께 이들을 돕기 위한 포스포굿 운동을 전개한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스티브 런드 회장님이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아까 보셨죠? 이 델타 센터를 가득 메우고 있던 이 15,000명이 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어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때 저희 남편은 이 뉴스킬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미국 여행 가자니까 저를 따라 미국 가셨어요. 제가 그랬던 저희 남편도 옆에서 같이 서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나 이 회사 하고라면 평생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를 이렇게 안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회사를 잘 선택한 것 같다.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때만 해도 열심히 해봐라였어요. 아까 그랬던 그 아이가 뉴스캔의 후원으로 연구 개발된 그 약을 갖고 치료를 해서 지금은 이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죠. 브레코로니 회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뉴스캔 비즈니스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자신도 성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게 성공의 법칙이다. 여러분들이 벨로시티 보상을 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제품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기회를 줌으로써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함으로써 나눔을 실현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사람씩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이 여러분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뉴스캔은 이 원칙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회장님 말씀대로 제품이 좋아서 시작을 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좋아서 시작합니다. 저는 제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뉴스캔 처음 만날 때 제 얼굴을 10년째 피부과를 다니고 있던 얼굴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대에서 쟤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웃어도 주름이 없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내년에 7순이에요. 뉴스킨의 마법이에요. 최근에 TR로 10kg를 뺐어요. 그러고도 이렇게 탄력이 탕탕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뉴스킨인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좋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뉴스킨 아닌 것은 손도 떼기도 싫고 쳐다도 보기 싫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수치, 실적 이것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뉴스킨의 목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포스포크스를 96년에 발표하시고 곧이어 98년에는 바로 이 너리시드 칠드런을 발표하셨어요. 뉴스킨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인류의 삶의 변화를 열망하는 회사입니다. 이때 이 감동이 수많은 다 네트워크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저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냈지만 제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또 하나 사업자들을 감동시켰던 것은 바로 10년 전 동경 대지진이에요. 동경 대지진으로 인해서 뉴스킨을 하던 그룹의 반 이상이 죽었고요. 동경과 후쿠시마에서 모든 외국계 회사들은 철수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뉴스킨은 일본 정부에 거금을 기부하고 일본의 모든 사업자들에게 6개월간 그 전달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지진이 난 한 달 뒤에 뉴스킨 사장단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너무 사업자들이 감동을 해서 다 떠나는데 어떻게 이 위험한 것을 왔냐고 얘기를 했을 때 사장님이 사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이다. 가족이 힘들 때 만나러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사토 리에코 사장님이 전달해 주셨던 얘기였어요. 뉴스케는 우리를 단순하게 하나의 사업자 관계를 떠나서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가족으로서 대해줬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를 믿고 제품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의 6대 스폰서, 1대 스폰서인 김경주 사장님, 2대, 3대 스폰서님은 지금 사진이 없어요. 이건 4대 스폰서인 이용철 이명 사장님, 5대 이청근 장윤선 사장님, 6대 민승정 민선미 사장님, 7대 김범준 사장님, 8대 박석범 사장님, 모두 500만 장자,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겠어요? 무엇을 볼 수 있겠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위에 스폰서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이 밤이 셉니다.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뉴스킨을 만나서 뉴스킨을 믿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원리대로 꾸준히 한 결과 그들은 본인들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주고 가족들의 삶까지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자, 벌써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심, 초의 결심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비 사업자고 신규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초심을 끝까지 가져가면 그건 무조건 성공자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게 하루에도 열두 번 마음의 갈등을 겪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자아자 이러고 나갔다가도 몇 번만 거절당하면 이게 진짜 되는 것인가? 내가 뭐에 홀리나? 이러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목장의 이 젖소를 아무리 잘 먹이고 모이주고 정성 주고 사랑 주고 키운다 한들 이 소가 아무리 우량 품종이라 한들 이 많은 젖소에서 짜는 우유의 양을 얘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또 보세요. 내가 아무리 강태공처럼
완전 도시어부 정말 월척을 낚아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낚싯대 하나 놓고 하는 게 낚싯대 쫙 20개 깔아놓고 하는 거하고 같을 수 있겠냐고. 여기서 하나 답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을 전달하고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품은 우리 사업의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나와 같이 할 팀을 만드느냐 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왜 중요한 시기냐 하면 이렇게 나의 팀을 만들어가는 사업 확장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나라가 오픈하는 기회고, 또 하나는 새로운 디비전이 출현하는 기회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기회가 신제품 출시의 기회라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오픈할 때 기회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마넥스 디비전에 출연하면서 파마넥스로 또 많은 파트너를 만들어냈어요. 러닝큐 나올 때 러닝큐로 또 많은 파트너를 찾았어요. 지금은 새로운 디비전, 이제 우리가 뭘 기다려? 그로비브 기다리죠. 그렇지만 아직 이건 멀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건투 시합을 할 때 한 방에 훅 해가지고 KO로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그 한 방만 기다리다가는 지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 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 이 어퍼컷도 넣어보고 잽도 넣어보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그러면서 자기를 워밍업 하는 거, 이게 신제품의 기회예요. 신제품의 기회가 우리한테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그 무수히 많은 기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성공자를 만들어냈죠. 지금은 메타 하도 들었을 거기 때문에 귀 아플까봐 오늘 제가 메타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메타는 회사에서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했을 만큼 앞으로 뉴스킨을 먹여 살릴 먹거리예요. 이 말만 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메타를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와 같은 팀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뉴스킨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거 3가지만 하면 돼요. 응? 소비자 구축하는 것은 뭐야?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내가 대리점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리크루팅, 핵심이죠. 내가 이 소비자 구축을 하는 것과 리크루팅은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소비자 구축을 해 나가면서 리크루팅 하는 거고, 리크루팅 하는 과정에서 당장 리크루팅 안 되면 그 사람은 소비자를 남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소비자가 되었던 리크루팅한 예비 사업자가 되었던 제대로 교육받게 하는 거죠. 제대로 교육받는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옛날에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노릇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자유는 없어요. 지금은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이 선생님들이 자신의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선생님으로 만들어서 또 그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또 한 예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임플란트가 처음 들어올 때 임플란트 시장의 재료 거의 초창기는 90%, 지금도 7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표가 치과 의사들한테 임플란트를 얘기를 하니까 임플란트를 할 줄 아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재료를 팔려고 하다보다 치과 의사들을 모아놓고 교육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고기 잘 잡으려면 낚싯대도 물론 좋은 게 있어야 되겠지만 낚시질을 잘 할 수 있는 어부를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교육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팀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김연아 선수에게 뭐가 제일 힘드냐 이렇게 물었더니
7살 때부터 18년 동안 같은 일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성공의 열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뉴스키는요, 대단한 성공의 비결을 얘기하라.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의 비결이 뭐였어요?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예습 잘하고 복습 잘하고. 진짜 그거예요. 수능 시험 끝나면 수석 합격자한테 비결이 뭐예요 하면 학교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진짜 그게 답이 다거든요. 뉴스킨 사업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해 드렸던 거 소비자 만들고 리크루팅하고 교육받고 이게 다라는 거죠. 이 작고 단순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바꾸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바꿉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은요, 내 의지가 지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면은 지치지. 왜 안 지쳐? 예스 예스 예스맨만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 응? 그런데 그 의지가 지칠 때 뭐가 나를 지켜주냐? 나의 습관이 나의 아군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데몬하고 양자 측정하고 홈 뷰티방 활용하고 깨어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보상을 푸는 거죠. ARO를 설명하고. 이 작고 단순한 일을 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느냐. 결국은 그것이 성공을 이뤄냅니다. 자,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핫한 프로그램의 강철부대 아니었나요?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데이트하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알죠? 군대 얘기, 축구 얘기래요. 응? 저는 처음에 제목이 강철부대라서 아이고 저 싫은 거를 뭐 텔레비에서까지 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다가 제가 푹 빠져버렸어요. 강철부대를 딱 보니까 하나하나에서 10가지가 뉴스킨 얘기예요. 그들이 흙탕물에서 싸우는 게 한겨울에 살얼음이 있는 이 흙탕물에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싸워요. 전 이거를 보면서요 감동받았어요. 왜 감동받았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하고 이런 줌 미팅을 하고 이런 게 벌써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응?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어요. 본래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성공할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탓하느냐?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고 나의 단점을 발전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저 역시 이런 줌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행히 저는 이 코로나 오기 전부터 먼 거리에 있는 파트너들을 줌으로 트레이닝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줌으로 미팅하자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게 바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었죠. 자, 여기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707은 딱 6탄전을 딱 포기를 했어요. 왜?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다음에 데뷔를 했는데 어떻게 착각을 했느냐? 깃발을 뽑은 다음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인가 싶어서 속도를 낮춘 거예요. 우승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거예요. 뭐 때문에? 순간의 착각 때문에. 순간의 착각 때문에. 제가 그런 실패 사례가 있어요. 빨리 사업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되고 4년 만에 딱 팀 엘리트 가고 나니까 이제 세상 다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는 막 나가고 있는데 팀이 생각만큼 막 커지지 않으니까 자들 키워서 데리고 가야지 하다 보니까 제가 슬럼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배운 게 뭐냐? 파트너는 스폰서의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 스폰서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회사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로드맵대로 가는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처진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의 배낭을 자기 배낭 주고 입으로 물고 가고 그 배낭을 맡긴 이 사람은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냥 머리로라도 어떻게 밀면서 도움이 될까 하면서 가는 이 광경을 봤을 때 제가 정말 울었어요. 울었어요. 텔레비보다 울은 게 강철부대 보면서 제가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응? 그러면서 끝까지 끌고 가는 이거 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후에 뉴스캔에서 그거잖아요. 파트너와 스폰서의 관계, 파트너와 형제 라인의 관계. 이 모두 우리는 어렵다고 처지는 사람 버리고 가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서든 같이 가자 하고 붙잡고 가는 거. 응? 그 다음에 요즘 또 핫했던 오징어 게임. 야, 이것도 제가 안 보고 있다가 재밌다 해가지고 밤을 새워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전 또 이 이정재한테 또 놀랬던 게요. 이 달고나 게임이 뭔지 아시죠? 혹시 안 본 사람? 이 달고나를 뽑는데 자기가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은요, 지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총 맞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머리를 하고 진땀을 흘리니까 땀이 뚝 떨어지니까 여기가 탁 녹는 거예요. 여기에 딱 착안을 해가지고 더러울지는 모르지만 남보기는 흉할지 모르지만 이 달고나의 뒤를 혀로 핥아가지고 녹여내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란 없다예요. 응? 그리고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고민을 하니까 해결 방법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게 또 오징어 게임의 또 한 하이라이트였던 줄다리기 게임. 이 끝까지 이게 거의 빌딩 10층 높이에 올라가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떨어지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그대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당연히 힘센 팀이 이기겠죠. 그런데 힘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게임의 달인이에요. 이 팀은 다른 팀은 전부 남자만 있는데 이 팀은 여자도 둘이나 있고 할아버지까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졌다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나 아직까지 진 적 없다.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다. 제일 배짱 좋은 놈이 앞에 서라. 힘 좋은 놈이 제일 뒤에 서라. 그리고 한 줄로 서지 말고 엇박자로 서라. 시작하면 10초는 누워라. 이래. 처음에 전략이 맥히는 것 같았어. 근데 상대방도 뭐야?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이잖아. 금방 딸려오는 듯 하더니 이 팀이 끌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 팀에는 서울대 나온 상우라는 애가 있어. 얘가 딱 순간 얘기를 해요. 내가 신호하면 무조건 세 발자국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한민야라는 애가 무엇을 앞으로 가는 거야 이래. 그러니까 전부 다 말들어 그랬어. 우리가 뭔가 하자면 꼭 티 나오는 파트너 있죠. 응?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뭐 어쩌고 나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딱 그런 거야. 근데 다른 팀원들이 모두 다 말들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신호가 딱 오니까 어떻게 세 발자국 앞으로 가니까 이정재는 이 끝에서 지금 죽기 직전 달랑달랑 하는 거야. 근데 얘들이 죽을 힘을 다해 당기다가 앞으로 세 걸음을 가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그대로 넘어졌죠. 그 순간 끌어당기면서 승리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전략과 전술이에요. 지금은 BR2000 시대가 TR 프로모션과 이 BR2000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핀을 가고 내가 원하는 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것에서 배운 것이 또 끝장 정신과 전략과 전술의 중요성, 이것을 확실하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안 한 게 뭐가 있는가? 또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 못 둔 거는 뭔가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가 꿈과 목표 할 때 얘기하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적게 하잖아요. 그 적은 것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있나를 보라는 거죠. 성공은요 쉽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아요. 쉽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왜 성공학 하면서 서점에 가면 성공학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보다는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얼마나 믿나 모르겠어요.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친정어머니가 워낙 긍정적인 분이셨어요. 저희 6남매 자랄 때 항상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셨지 못한다 안 된다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하다못해 저희가 어렸을 때 피아노 위에서 뛰어내리려 해도 안 된다 못한다 이 소리 안 했어요. 이불장에서 새로 빠른 이불을 다 끄집어내서 피아노 밑에 던져놓고 뛰어봐라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있었어요. 전 뉴스킨 시작할 때요.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제가 성공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물어는 봤어요. 성공자가 있냐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지가 했는데 내가 왜 못해? 그 마음인 거죠.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초보 운전대 생각나세요? 골목 양옆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야 이거 내가 갈 수 있을까 망설여져요. 저는 그럴 때 내려가지고요. 팔로 이렇게 재본 적도 있어요. 내 차가 지나가겠나 못 지나가겠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앞길에요. 다른 차가 쑥 지나가는 걸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가지. 저 차가 갔는데 내가 왜 못 가? 그거예요. 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성공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대요. 많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하면 되겠네. 내부터 능력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이 5년에 성공하면 난 10년에 하자. 그 사람이 10년에 하면 난 20년에 하자. 그럼 되겠네. 그러고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눈에는. 뭘로 보이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으니까 안 들리네.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보인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녀가 보인다 해요. 다 맞아요. 포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다. 왜? 여러분 생각대로 되니까. 그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마귀 할멈이라 한 사람은 이게 코라고 생각을 하면 마귀 할멈이죠. 이게 소녀의 옆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스카프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소녀의 옆모습이 맞아요. 내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자, 어느 기업에서 마케팅 사원을 뽑는데 이 스님한테 머리빗을 팔아오라는 게 과제였어요. 사람들이요. 어머야 미쳤다. 저 하늘도 없는 저 머리에다 빗을 어디다 쓰노? 다 포기했어요. 3명이 남았어요. 자, 3명이 도전해서 나가더니 한 사람이 좀 이따 들어오더니 한 개 팔았다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팔았노? 하니까 이 빗을 가지고 지압용으로 쓰라고 해가지고 팔았대요. 아, 잘했구나. 좀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10개를 팔았대요. 어떻게 10개를 팔았냐? 이랬더니 아, 절에 가서 스님한테 10개의 빗을 비치해두고 여기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다듬는 데 쓰시라고 비치해 두라고 해가지고 10개 팔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잘했다. 3번째 사원이 들어오더니 1000개를 팔았다 그랬어요. 전부 다 놀랬죠. 아니 어떻게 1000개를 팔았냐 그랬더니 유명 스님 절에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께서 이 빗에다가 적선소라고 쌓아가지고 적선소 뜻은 뭐냐? 선을 쌓는 빗이라는 뜻인 거예요. 적선소라고 새겨서 여기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하나씩 선물해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했더니 스님이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1000개 가져와라 했는데 그 뒷담이 10,000개가 넘게 또 주문받았답니다. 왜? 신도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스님이 또 너무 좋아서 또 10,000개를 주문했다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케팅은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가서 그 필요사항을 어떻게 끄집어내 주느냐 하는 게 마케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필요사항을 어떻게 내가 끌어내 줄 것이냐 하는 거. 자,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나서 도전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뉴스킨을 못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이유 들어보면은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요. 저는 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애가 어립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시끄럽다 그래라. 응?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뭐 때문에 이유를 댈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요? 뉴스킨 잘할 수 있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보상을 듣고 이 보상이라면 나를 바꾸고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못하는 거? 당연하죠. 처음 하는 일인데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어? 그런데 이 일은 배우면서 내가 변화해 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실패는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실패예요. 리크루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고, 안 하고 양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소비자가 생기냐고. 어?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 머리에 지식이 날아와서 쌓이냐고. 해야 할 것들을 하지는 안 하고 되니 안 되니, 그러고 회사를 옮겨보면 괜찮을까, 스폰서를 바꿔보면 괜찮을까 싶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면 원점에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크로니 회장님 얘기하셨죠.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생각하라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이 집과 회사를 30년 동안을 왔다 갔다 출퇴근해봐야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30에 직장생활 시작해서 60에 회사를 그만둬도 집거리만큼 들어오던 월급으로는 내 집 장만하고 애들 가르치고 살기도 빠듯한데 노후 준비는 언감생심이라 그러세요. 응? 뉴스킨은 바로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이 이 레버리지에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나와 같이 이런 이 생활을 좀 벗어나서 바꾸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물어봐야 알지.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알지. 응? 이런 사람을 6명만, 60명도 아니야. 평생 친구 6명만 찾으면 끝나는 일이다. 사람이 어차피 한 번은 태어났다 죽습니다. 이 안에 우리는 수많은 시일을 만나요. 어? 찬스. 평소에 준비해야지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초이스. 내 인생은 결국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체인지. 내 태도와 습관을 바꾸고 챌린지. 도전해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차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내가 계속 채워나가면서 결국은 한번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을 내가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신과 끝장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와 제품은 이미 회사가 완벽하게 해놓았어요. 모든 사업자가 같은 조건의 회사와 제품으로 일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하는 나의 확신과 끝장 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뭘 했나, 옛날에 뭐하고 살았나 하려면 지금의 나의 처지를 보면 돼요. 내가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살까 보고 싶으면 지금 내 행동을 보면 돼요.
안방을 가고 싶으면 안방 문을 열어야지. 안방을 가겠다 하면서 자꾸 화장실 문을 열면 화장실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 문을 열어야 들어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캔의 보상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처음엔 나 혼자지만, 그리고 이 한 사람이 퍼질 동안 다른 사람들 아직 못 찾고 혼자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노력하다 보면 이도 자기 팀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팀들이 확장돼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하고 변명거리 찾다 보면은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제가 잘한 건 변명거리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했지. 제가 TR하고 그렇게 살이 안 빠질 때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뭐 호르몬이 어쩌고 저쩌고 이딴 핑계 안 됐어요. 아니, 많이 먹었으니까 찌겠지. 운동 안 하니까 내가 안 빠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 때까지 해야지. 방법 없다. 그리고 운동을 그냥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식단은 처음부터 잘 지켰는데 해보니까 결국은 너무 안 움직인 게 방법이었더라고. 살 안 빠지는 방법. 응? 자,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 사진 여러분 아마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실화예요. 독수리를 전문으로 찍는 사진사가 어느 날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독수리 2마리가 비비 날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쟤들이 먹잇감을 찾았나 하고 보고 있는데, 이 외가리가 강가에서 물뱀을 통째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뱀은 강 바닥을 파고 알을 낳기 때문에 이 꼬리 끝이 아주 강하대요. 그래서 외가리한테 잡아 먹히는 순간 이 물뱀이 꼬리를 가지고 외가리의 목을 뚫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실화예요. 그래서 벌써 독수리는 누가 승자고 패자인지를 이미 알아챈 거야. 그래서 이 외가리 죽으면 잡아먹으려고 그 위에서 맴돌고 있었던 거죠. 응? 자, 하물며 이러한 미물도 잡아먹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굴하고 나의 나약함에 굴하고 할 수 없는 조건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을 한 것이 3일밖에 못 간다고 작심삼일이죠. 그런데 삼천갑자 동방사기는 어떻게 3000년을 살았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3년 고개가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그 고개를 지날 때는 모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들바들 조심하면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하니까 내가 오늘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손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면 2번 넘어지면 6년 살잖아요. 그러면 100번 넘어지면 100년 살겠네요. 300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3000년을 살았다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나가서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거절당했다마다 여러분들이 루틴이 뭔지 알게 있습니다. 나는 몇 번을 시도하면 성공이 되더라. 그랬으면 어떡해? 거절당하면 기쁜 일이죠. 나는 10번이면 한 명의 소비자가 나오는데 오늘 한 번 대모했는데 거절당했으니까 9번만 빨리 더 하면 되겠네. 신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여러분은 뉴스케인이라는 엄청난 회사를 만난 것이 여러분 일생일대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김영구 사장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뉴스케인을 만난 사람들은 7대 조상의 은덕이 있어야 뉴스케인을 만난다고. 여러분에게 이 비즈니스를 소개해준 스폰서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파트너는 평생 여러분의 친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파트너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알차게 꾸려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